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은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hapter 10 verse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 적어놨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동료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라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완전한 균형,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건강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점점 닮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기능을 최고대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높은 표준, 하나님의 이르는 그 높은 표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만족, 내 행복, 내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의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질병에 걸리고 아프다고 하면요, 첫째로 나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질병으로 고통하게 되면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 인생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이좀 환자를 두고 이야기하기 참 어렵네. 그럼 솔직히 이야기하십시다. 정말로. 자,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인생이 내가 몸이 약하고 병이 들리고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근심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우심에 이르도록 성경에는 건강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의 법칙을 따라 순종함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다시금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AI로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자, 여러분,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년의 이 건강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공기, 햇빛, 물, 운동, 엑서사이즈 그리고 월을, 선샤인 그리고 템퍼런스 그리고 레스트 그리고 트러스트 인 갓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다시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음식물이 우리의 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피입니다. 우리의 신경과 근육과 조직에 생명의 힘을 공급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영양분이 좋고 건강하게 되면 우리의 신경세포, 근육,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생명과 힘을 공급하게 되므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음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계속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야기했죠. 두 번째,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또 제가 이야기했죠. 특별히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동물성 식품이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먹어야 되는 것은 곡식, 채소, 과일, 견과, 완전한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식, 생선, 우유, 다음에 우유 제품, 그리고 계란까지 포함하여, 여러분이 암 환자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설탕을 드시면 안 됩니다. 실험에 의하면요, 암세포는 설탕을 엄청 좋아합니다. 설탕이 딱 들어가면 펫시티로요, 조형제를 넣어서 실험을 해보면 설탕이 들어가면 암이요 가장 빠르게 쫙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사이즈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절대로 설탕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탕은 먹지 않지만 설탕을 참 많이 먹어요. 음식을 통해서. 유명하다는 맛집은요, 맛을 뭐로 내는지 아십니까? 설탕으로 맛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저는 일본 음식 못 먹겠더라고. 너무 달아. 음식마다 다 달아. 그리고 설탕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의 면역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 백혈구,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백혈구 한 마리가요 펑거스, 그러니까 곰팡이죠. 곰팡이를 14마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탕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계속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설탕을 24숟가락 차숟가락으로 넣어가지고 먹은 물을 마시니까 한 마리밖에 못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설탕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설탕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에서 먹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과자를 좋아하시게 되면 과자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면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과점에서 맛있다는 빵을 드시면 그 전부 다 설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드시지 말아야 될 것이 케이크입니다. 왜냐하면 케이크는요, 설탕 덩어리에다가 두 번째 우유 덩어리입니다. 우유. 다음에 계란 막 넣죠. 그러니 케이크는요 가장 암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커피입니다. 커피는 발암식품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견과, 식물성 견과를 할지라도 이것이 오래되어서 쩔게 된 견과. 쩔었다는 의미가 뭔지 알죠, 여러분? 쩔은 견과는요, 이게 이미 산소와 결합해서 이 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기름이, 지방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어 버리면 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견과, 쩔은 견과는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기름에 튀긴 음식 드시지 마시고. 자, 다음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빈약한 식사를 하지 마시고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방문을 해봤거든요. 방문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을 제가 자주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주 제가 방문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영양실조야. 왜 영양실조인가? 연세가 드시니까요 밥에 먹는 것이 힘든 거라. 그래서 노상 김치하고 밥하고 먹어. 그러니까 다 영양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는 영양이 풍부하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사를 할 때 여러분 통곡식을 드십시오. 통곡치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밀을 먹는다 할 때 밀을 껍질을 다 깎아버린 흰 밀가루는 이것은 미네랄과 바이타민이
없어져 버립니다. 쌀을 드신다 하더라도 현미쌀에는 그 배아도 있고 그리고 껍질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로 먹기 때문에 몸에 좋지만 다 까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이 비타민과 발타민이 결핍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맛에는 무엇이 더 부드럽고 맛있습니까? 흰쌀밥이 더 맛있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박 원장님이 보니까 이제 환자들한테 흰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흰밥을 주시나요? 현미밥이 좋은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하니까 환자들 가운데 비타민 B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흰밥을 준다. 또 두 번째는 농사 지을 때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현미는 농약이 많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곳에서 식사하는 쌀은요 다 유기농 쌀입니다. 그래서 농약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타민 B1에 대한 알러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또 흰쌀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반찬을 먹기 때문에 비타민 B1이 결핍하지는 않을 것 같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통곡식을 먹는 것에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이 껍질에요 비타민과 발타민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집에 묵은 흰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쌀이기 때문에 제가 밭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흰쌀을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는 곳에는 새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관찰해 보니까 새들이 나무에 앉아 있으면서 뻔히 보면서도 안 먹어. 그래서 제가 실험하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현미쌀을 똑같은 곳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라와가지고요, 현미쌀만 골라서 먹어요. 골라서. 이야,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삼육대학교에서요, 영양식품학과에서 실험한 동영상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주면 더 실감 나겠지만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삼육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쥐를 가지고 3가지 쌀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여기는 백미, 흰쌀, 백미를 쥐들에게 줬습니다. 두 번째는 흑미를 줬습니다. 세 번째는 현미를 줬습니다. 쥐에게 먹이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쥐를 이제 카메라로 비추는데요, 백미를 먹은 쥐는요, 털이 너무 나빠. 그리고 움직이질 않고 쥐들이요,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여 움직이질 않아. 털은 막 숭숭숭 빠져 있고. 흑미와 백미, 흑미가 참 좋은가 봐요. 흑미와 현미를 먹은 쥐는요, 털이 윤기가 있어. 그리고 아주 예뻐. 그리고 현미와
흑미를 먹은 쥐는요 얼마나 활동적인지 막 이게 지금 박스인데, 이 유리로 된 박스인데 이까지 기어 올라가 막 나오려고 해. 놀라운 거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다음에 과일을 먹을 때도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껍질째 드십시오. 과일의 껍질에 무엇이 많으냐면 항산화제, 그러니까 항암물질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과를요 딱 깎아보십시오. 껍질을 한 깎아보십시오. 금방 사과가 어떻게 되죠? 빨갛게 됩니다. 왜 빨갛게 되죠? 사과 속에 있는 철분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철이 산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껍질이 있을 때는요 그렇지 않죠. 껍질이 산화를 보호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을 드실 때도 사과를 껍질채로 드시는 것이 그 껍질 속에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껍질채로 먹을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 배는 반드시 깎아서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곳에 와서 보니까 우리 이 건강에 대한 이런 천연치료에 대한 이걸 보니까 배도 껍질채로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껍질채로 먹어봤어요. 먹으니까 맛은 좀 없어. 그러나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너무 억신 것은 껍질을 벗게 됩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것은 함께 껍질채 먹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음식은 많이 씹어야 됩니다. 밥은 몇 번 씹으랍니까? 100번 씹어야 돼요. 100번. 밥을 몇 번 씹지 않고 넘기는 것과 100번씩이나 이렇게 많이 씹어서 넘길 때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한 차이를 일으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밥은 주 성분이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다르고요. 다음에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다르고, 다음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다릅니다. 특별히 감자, 고구마 또는 밥, 쌀, 이것은요 탄수화물이 주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액은요 이 입안에 있는 침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입니다. 이 아밀라제 소화효소가 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이 씹으면 일단 그것이 알갱이가 부서지고, 부서진 사이에 침이 들어가서 그 효소로 소화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위로 넘어가면 위는 부담이 없죠. 위에서 소화시키는 것은 무슨 소화액이 나옵니까? 위에는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위산이 나오죠. 펩신을 하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위에서 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많이 씹어져서 넘기면 위가 부담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화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100번씩 씹게 되면 이 저장을 통해서 우리 뇌에서요 뭘 인식하냐면 포만감을 인식합니다. 이 포만감이라는 것은요 위에 음식이 찬 것으로도 느끼지만 저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씹었냐에 의해서 위는 포만감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많이 씹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배부르다, 이제 밥을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하지 않고 적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씹지 않고 넘기더라도요, 소화가 이제 탄수화물이 소화가 안 된 채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소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장 소장으로 내려가면서요, 췌장에서 다시금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입에서 충분히 소화시켜서 내려간 것은 췌장에서 소화액을 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췌장이 쉰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에서 많이 씹지 않고 넘어가면 소화가 안 된 채로 가기 때문에 췌장에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또 내야 돼. 그래서 췌장이 무리가 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이 씹는 것이 지방도 마찬가지고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씹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이 해마 영향을 줍니다. 해마. 그러니까 일본에서요, 도쿄 교토대학, 일본 교토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뭘 실험했냐면, 노인들이 이제 걸리는 아주 대표적인 질병이 치매잖아요.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학력 수준이 결정적인 요인인가? 경제적인 수준이 결정적인 요인인가? 또는 남자냐 여자냐가 차이를 두는가? 하고 이렇게 쭉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노인의 치매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요, 어금니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어금니가 없을 때요, 사람이 많이 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금니가 건강하면 음식을 많이 씹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치매가 뭐가 관계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이 음식을 씹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쥐를 실험해 봤단 말이에요. 자, 쥐를 실험했는데 A그룹에 쥐와 B그룹에 쥐를 했는데요, A그룹에는 쥐에게 나뭇가지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쥐가 막, 쥐는 본능적으로 가지를 막 씹잖아요. B그룹의 쥐는요, 유동식 음식을 줬습니다. 유동식 음식을 주니까 쥐가 씹을 게 없어. 그리고 나뭇가지도 주지 않았어. A그룹은 밥도 식사도 뭐냐면 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나중에 쥐를 잡아서 머리, 뇌를 잘라서 보니까요, A쥐는 해마, 이 뇌세포에 관련된 해마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해마. 네, 뇌의 세포, 신경세포.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쥐는요, 해마가 별로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씹는 것과 씹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뇌와도 관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학습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A그룹의 쥐는요, 딱딱한 음식을 씹고 나뭇가지를 씹은 쥐는요, 인지학습 이게 높았습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B그룹의 쥐는 인지학습 능력 테스트 해보니까 떨어져. 머리도 실제적으로 나쁘다는 것입니다. 기억력, 판단력, 암기력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합시다. 적응력. 해보니까요, 많이 씹은 쥐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실험이 이런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A그룹의 G와 B그룹 G를요 24시간 불을 켜놨습니다. 스트레스 받겠죠? 그리고 소음, 시끄러운 소리를 막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람쥐 쳇바퀴도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음식은 똑같이 줬습니다. 똑같이. 음식은 같아요. 그런데 A그룹의 G는 뭘 줬냐면 음식 외에 나뭇가지를 줬어. 나뭇가지. 그러니까 쥐들이 씹을 수 있는 나뭇가지를 던져줬고 B그룹에는 나뭇가지를 안 줬어. 이랬더니 B그룹은요 24시간 불 켜놨고 소음을 주니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A그룹의 G는요 정상쥐의 스트레스 호르몬까지만 딱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해요? 저작.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밥을 몇 번 씹어라? 100번 씹어라. 반찬은 최소한 몇 번 씹어라? 30번 씹어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열심히 씹으십시오. 예. 자, 다음. 이제 여러분 밥 먹는 걸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요. 딱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이제 밤낮 이 리듬, 생체 리듬의 교란을 일으키는 스튜어스 직업, 간호사 직업, 간호사 중에서도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은 관계없고 3교대로 일하는 간호사 있죠. 밤과 낮이 바뀌는 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당뇨병과 유방암의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다. 그래서 2009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주일 리듬 교란이 암과 대사성 질환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우리가 7시 반 아침 식사하잖아요. 12시 반 점심 식사, 또 5시 반 저녁 식사하잖아요. 5시간 간격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식사만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질병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가지고 이 생체 시계가 낮과 밤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한 때 식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7시 30분에 식사했다가 내일은 늦잠 잤어. 9시 30분에 밥 먹고 그 다음날 아예 아침을 건너뛰고 한 10시쯤 돼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여러분 위장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몸의 모든 질서가 깨지면서 질병이 생깁니다. 이식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식도요 원기 왕성한 청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원기 왕성한 청년들은 자라나야 되는데 이식을 시키면요 2번밖에 식사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식사 때마다 과식을 해버려요.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식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이제 중년이 좀 넘어가지고 신체적인 활동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삼식보다 이식이 더 낫다. 특별히 환자의 경우에는요, 삼식은 좋지 않습니다. 환자는 이식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전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 때는 가능하면 과일로만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소화시키는데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소화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음식물이 들어가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일을 합니다. 자,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십이장, 소장, 대장까지. 그러면서 소화액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간, 썰개, 췌장, 모든 것에서 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도 다 몰려. 그래서 여러분, 살이 없는 마른 사람이 살을 찌려고 많이 먹잖아요. 살 안 찝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먹는 것이요, 살찌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른 사람이 살찌려고 많이 먹잖아요. 몸이 더 부대껴. 이건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위장이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간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네 번째는 과식을 하지 말 것, 다섯 번째는 간식을 하지 말 것, 여섯 번째는 야식을 하지 말 것.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활력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위장이 있는데요, 우리 위장이 보통 소화시키는 것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음식을. 그런데 이도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육식,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시키는데요, 단백질은 그 입자가 다른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입자를 쪼개거든요. 피 속에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소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더 길어져. 그래서 그처럼 과식, 음식 양이 많아진다. 음식 양이 많아지면 그 양을 소화시키는 시간도 더 많이 길어져. 그러면 2시간 반 걸릴 것이요, 4시간 걸렸다. 그러면 4시간 동안 위가 지금 피로에 지쳐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 위도 쉬는 시간을 줘야 그 다음 또 일을 할 텐데, 다음에 1시간 후에 또 음식이 들어와요. 음식. 이렇게 되면 병이 납니다. 또 하나는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은요,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떠왔습니다. 떠왔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많이 떠왔어. 많이 떠왔는데 다 못 먹어. 그럼 남기잖아요. 남기면 다 어디로 보냅니까? 음식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이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남는 것은 다 쓰레기 돼가지고 썩어. 독이 돼.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요,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음에 간식이 왜 나쁜가? 여러분, 간식하게 되면요, 시도 때도 없이 음식만 들어오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위액이 나와야 되죠. 시도 때도 없이 위액이 나오니까 간이 지치고 췌장이 지치고 다 지친단 말이에요. 위는 쉴 틈이 없고. 그래서 간식해서는 안 되고. 야식이 왜 나쁜가?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은요,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쉴 때에 우리 몸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음식을 먹었다, 또 치킨, 이 고기를 먹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밤새도록 위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 고장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우리가 하루에 삶을 살 때 암세포가 1cc에 5,000개 내지 10,000개가 생긴댔죠. 근데 밤중에 이걸 다 처리해야 되는데 밤에 막 이 치킨을 먹어가지고 밤새도록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시킨다고 있으면 암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남아가지고 점점점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여러분 이걸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저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의 고향이 목포야.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고향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음식점에 데려갔대. 전라도는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왔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반찬이 얼마나 많은지 한 100가지는 될 것 같아요. 100가지. 나물, 해산물, 육고기 할 것 없이 온갖 종류의 반찬이 있어. 자, 이 음식하고 이든밸리의 음식은 이것입니다. 한 끼에 서너 가지. 둘, 셋, 밥. 많다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한 번 식사할 때 100가지를 먹으면 각종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비타민 K, 비타민 B, 비타민 A, 미네랄, 미네랄 원소 중에서 철, 인, 등등등. 자,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으니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 어떤 식사가 더 건강한 식사입니까? 우리 몸에 더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이게 더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에 의하면 한 끼에 서너 가지로만 식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고 우리에게 병을 일으킬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뷔페 가면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결혼식장 가도 이렇게 먹어. 결혼식장 가니까 우리 교인이 하는 결혼식장에도요, 반찬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가면요, 뷔페에 이제 가족 모임 때문에 학습지 가잖아요. 가면 그 중에 정말로 서너 가지만 딱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뷔페도요 1인당 한 10만 원씩 하더라고. 10만 원씩 하는데 내가 가면 손해야. 그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뷔페 가면요 본전 빼려고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몸을 망칩니다. 결혼식장 가더라도 마찬가지더구나. 결혼식장 가도 저는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딱 3가지, 4가지만 딱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좋을까요? 음식마다 첫 번째는요, 음식마다 소화시키는 효소가 다 다릅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음식마다 소화시키는 시간이 다릅니다. 다양한 걸 집어넣으면 하나는 소화가 다 끝났는데 하나는 소화가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이것을 소화 다 시킬 때까지 먼저 소화된
과일이 제일 빨리 되잖아요. 과일. 썩고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생각은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너 가지만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이 서너 가지에 없는 영양소조차도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무엇으로 만들었냐? 미네랄과 바이타민이 조합시켜서요, 우리가 먹지 않는 다른 영양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게 되시면 가장 건강하다. 다음에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밥 먹는 데만 집중해야 되지 식사 시간에 특별히 스마트폰을 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식사는 굉장한 일입니다. 피가 다 몰립니다.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피가 머리로 몰리죠. 그러면 소화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밥 먹으면서 책 보고 이렇게 하면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는 반드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밥에만 열중하고, 더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음식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 식도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식도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너무 찬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것이 위에 들어가면 소화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위는 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찬 물이든지 음식을요, 체온에 맞도록 먼저 데우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데운 다음에 소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은 소화에 좋지 않다. 위장 망가집니다. 다음에 또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섬세한 소화의 점맥을 자극시켜서 손상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러므로 염증과 더 나아가면 암을 일으킵니다. 예, 짜도 짠 것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저께인가 표 봤지요.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위암이 제일 많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계 사람들이 음식을 짜게 먹어, 맵게 먹어. 이 위가 안 좋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식사 중 중간에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엠버가 들어야 되는데, 엠버는 보니까 밥 먹으면서 계속 물 마시던데 그거 안 좋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물을 마시면 위액이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화액이 묽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의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 원장 권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을 김명호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 연구회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그리고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에 깊이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특별한 세미나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1일부터 하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성경 연구회에 다 참여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큰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